감성적인 파리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매우 피곤하다. 죽겠다.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소매치기 예방 핸들인데 핸드폰은 진짜 훔쳐가면 안 되는데. 조심되는데? 해외여행을 가시는 여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파리에 14시간 걸려서 왔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터지고 처음으로 장거리 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원래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길게 스파 라운딩을 하는데 올해는 제가 원래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다니는 편이지만 허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유럽에 올 수가 없었어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파리에서 스파 라운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내로 가고 있고 택시를 탔어요. 파리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짐도 있고 그리고 저는 허리도 좋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바로 고민 없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로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뭐 김포에서 도심 가는 거 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5유로가 고정이고 여기는 다 시내로 가는 비용은 똑같대요. 근데 이제 공항 안에서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분들 들어보면 65 기준에 뭐 이제 더 미터 들어간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택시존으로 와서 택시를 타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은 4성급 하나, 5성급 2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오늘 지금 가는 곳은 빌라엠이라는 호텔이고 사실 뭐 제가 홍콩에서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고 지난 일본에서도 그렇고 건물에 이런 조경이나 건물 자체에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이미지를 특화시킨 외형을 가지고 있는 호텔에 좀 호감을 느끼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선택을 해봤고요. 파리는 존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으로는 서쪽에서 남쪽, 그래서 에펠탑 근처에 이제 예약을 했고 내일부터 이제 스파를 쭈루룩 해서 한 10군데를 이제 예약을 미리 해뒀습니다. 파리는 당연히 이제 불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곳들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고객분들을 생각한 이런 사이트가 이미 되어 있는 곳인데 이제 아예 그게 없는 경우들은 조금 번역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예약을 했고 전부 다 카드 디파짓 결제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도 그대로 6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8시간 차이 나거든요. 8시간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직원들 출근하면 제가 이제 1시 있다 보니까 계속 깨어있을 수는 없으나 한 2, 3시까지는 직원들 업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침 자고 일어나면 이제 퇴근 시간 전에 또 이제 중간 업무를 보게 하고 아침에 제가 디벨팅하고 그 다음에 퇴근 전에 또 이거 피드백 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9시에 출근하면 이거 1시니까 1시까지 2시에서 늦게 3시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잠깐 자고 저는 6시 퇴근하니 5시면 17시잖아요. 17시니까 8시간 빼면 9시. 그래서 아침에 6시에서 7시에 눈 떠가지고 직원한테 피드백 줘서 마무리를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날 때 피드백 주면 이게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7시쯤 앉아서 밥을 해주고 아침을 먹으면서 전대수에서 보낸 걸 다시 컴펌해주고 그리고 낮에는 들이 봤을 때 근데 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자유로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밸런스를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필드에서 일을 한 지가 17년이 됐고 그런 어떤 막 이렇게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에 대한 균형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차 전에 다 이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이제 또 직원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2, 3년 정도 되면 사실 정신의 붕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직원으로만 일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사장으로 일한다는 건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오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초가 좀 탄탄하지 않으면 유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가야 내공이 탄탄해지고 이렇게 쌓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죠. 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게다가 이제 늘 돈은 부족하고 뭐 사람들은 생각해보면은 왜 사장인데 돈이 없나 뭐 늘 보면은 여유있게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여유있게 쓴다는 게 좀 먹는 거 뭐 이런 거 여유있게 쓰는 거 아니고서야 사실 진짜 여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게다가 이제 또 지출 관리도 굉장히 잘 돼줘야 되는데 지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다 보면 돈은 계속 벌고 있으나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본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근데 이제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투자야. 이건 미래를 위한 준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쓰고 싶은데 그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딱히 명확한 명분이 없을 때 내세우는 게 이건 투자야 미래에 대한 준비야 라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창업 클래스를 했었어요. 오픈 스타터라고 해서 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오픈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저희의 교육을 듣고 나는 지금 오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금 손실을 예방한 그런 케이스로 들어갔는데 사실 창업반이라는 게 창업을 많이 해야 저거 해서 창업했대 이런 노출이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사실 더 신중하게 더 잘 준비해서 더 롱런할 수 있는 어떤 준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창업하는 분들이 저희에 대한 이미 존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방향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기 할 수 있지만 창업을 한다는 그 상태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고 또한 자본도 부족한 상태고 아직 방향성도 정하지 않은 상태고 기술도 미비하고 막 이런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분들에게 정말 마치 내일 모레 오픈할 것처럼 교육을 했던 게 맞았나 이런저런 진짜 잡다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막 주어서 그 중에서 내 걸 만들고 그 중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이다 보니까 유튜브가 좋겠다. 유튜브는 저희로서는 이런 만드는데 노고가 필요하지만 저희도 저희가 하는 일이나 생각에 대한 노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창업하는 분들은 또 창업하는 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이제 들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이 볼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존 운영자분들을 위한 것도 종종 이렇게 들어가야 되긴 할 텐데 사실 그런 내용은 오프 더 레코드가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일반인들이 물론 이게 이제 막 그런 걸 노출해서 엄청 이슈가 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스파나 에스테틱 이런 것들이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고객들에게는 환상을 가지고 치유를 위한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한 그런 데스티네이션이 돼야 되는데 막 먹고 사는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슐랭 3스타 이런 데 가는데 여기 자금 문제 있고 실력이
리스펙트.